팩토리얼을 한다.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리고 발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총 5가지의 공간. 첫 번째 발라드 곡을 어디에다가 넣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이것만 잘 정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퍼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를 어떻게 정확하게 쓰느냐면 그 다음 거는 어렵지 않게 곧바로 나오겠죠. 그렇죠? 맞는 겁니까? 3까지 보세요. 발라드가 3곡이에요? 네. 아, 3곡이었습니까? 이렇게 24 곱하기 60인가? 1440입니다. 1440 숫자 크다고 쪼지 마시고요. 어차피 더하기 빼기를 해서 3자리 4자리면은 참 무식한 문제지만요. 곱하기는 뻑하면 4자리는 그냥 나옵니다. 516번 0, 1, 2, 3, 4, 5 6개 숫자 일렬로 나열하여 양 끝에 두 수의 합이 나머지 네 수의 합보다 크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자릿수만 너무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오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열이 돼야 돼요. 나열이 됐을 때 양 끝 숫자의 합이 나머지 네 수의 합보다 큰 경우를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기준 잡아야죠. 네. 양 끝에 있는 게 크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말 그대로 양 끝이 제일 클 때가 얼마죠? 54죠. 그러면 54를 세우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54, 45 두 가지가 깔리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남는 거 지금 이 경우는 6개 다 나열하는 거다. 맞습니까? 맞는 경우죠, 그죠? 네. 54 나열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 되겠죠. 4개를 다 깔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럼 54 까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네. 맞나요? 네. 그럼 54면은 합이 얼마죠? 9죠? 네. 그럼 54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의 합은 얼마죠? 6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일단은 성립이 되니까 했겠죠? 네. 그럼 얘도 53은요? 돼요. 53도 되죠? 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숫자 카드 하나가 0이라서 더 하나마나 상관이 없게 돼버렸지만 이게 만약 1부터 6까지인 경우하고 0부터 5까지인 경우는 생각하는 이 운신의 폭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한 가지 합에 관한 건데 뭐 누가 더 합이 크냐 작냐의 문제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0부터 5까지의 총합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0부터 5까지의 총합은 얼마죠? 15죠? 그러니까 5, 4 고르면 9니까 나머지 합은 6이다. 이렇게 재빠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9 더하기 6을 생각하겠다는 거죠? 9 더하기 6은 지금 해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은요. 9 더하기 6 다음이니까 8 더하기 7을 생각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 8 더하기 7이 끝이겠네요. 네. 네.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총합이 15니까. 15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오히려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8, 7을 생각해야 되는데 두 숫자의 합이 8이 되는 것도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3, 5밖에 없죠? 네. 그럼 아까 5, 4 찍어내고 나열하나 3, 5 찍고 나열하나 경우의 수 생각해보면 차이가 없네요. 네. 그렇죠? 5, 4 찍어놓고 나오는 경우의 수와 3, 5 찍어놓고 나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하나만 구해서 그냥 몇 배 하면 된다? 2배. 2배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뭐 뒷짐지고 풀고 있는데 알아들 들으시겠죠? 네. 계속 갑니다. 517번도 가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3명 총 5인 가족이 그림과 같은 5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해. 사진 찍나 봐요. 네. 자, 그렇게 현실 감각을 좀 부여를 해주세요.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같은 열에 앉는 경우의 수를, 자, 분명히
나열입니다. 이것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부모가 1열에 앉는 경우 뒤에 애들끼리 섞여 앉으면 되니까 3팩토리얼이겠죠? 근데 부모님들도 자리를 서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1열에 앉는 경우는 3팩토리얼 곱하기 얼마?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네. 맞는 이야기지요? 네. 그럼 부모가 2열에 앉는 경우는요?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먼저 아빠가 앉는다고 합시다. 나 어디 앉을까? 몇 가지 고민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그 다음 어머니 앉으면 두 가지. 그러면 3 곱하기 2를 하면은 2열의 한 자리와 1열의 두 자리에 애들이 나눠 앉아야 되죠. 그렇죠? 네. 그거야 뭐 열이 바뀌든 뭐가 됐든 줄 나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다를 게 없겠죠. 그것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따로따로 계산해 가지고 역시 더하면 됩니다. 방법의 수가 좀 다르네요. 그죠? 네. 518번 같은 문제는 푸는 거 아니에요. 풀어봤자 일방 도움도 안 되는 문제예요. 그죠? 네. 519번 가볼게요. 이런 거나 나오면 애들이 좀 그래도 살살 따져서 공부하면서 좀 풀고 할 텐데. X에서 X로의 함수 개수 조사하래요. 네. 정의역 원소 1, 2, 3, 4, 5, 치역 개수 1, 2, 3, 4, 5 똑같다는 건데 일단은 1대1 대응이래요. 이건 조심해야죠. 하나씩 찍고 들어가겠다. F1 플러스 F3이 8이랍니다. 그러니까 1이랑 3이랑 누군가를 찍을 건데 그 찍은 Y 값의 합이 8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럼 8이면은 얼마 더하기 얼마 생각할 수 있어요? 3 더하기 5. 3 더하기 5? 또? 3 더하기 5? 끝이죠? 네. 물론 3 더하기 5의 연결 상태가 1, 3 순서대로 3, 5일 수도 있고 5, 3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팩토리얼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3, 5와 1, 3을 연결을 하는 거는 2팩토리얼이고 거기다가 곱하기 나머지 것들 남은 거 몇 개? 3개만 1대1 대응으로 연결하면 되죠. 3개, 3개씩 그치? 그러면 3, 2, 1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지루할 정도로 심시하죠. 그죠? 네. 처음이라서 그래요. 스텝 1이라. 네. 조합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거. 동그라미 1번. NC형은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 1이에요. 0 아닙니다. 한 가지로 본다 이거죠. 7C4는 7P4로 생각해 준 다음에 중복성을 고려해서 얼마로 나눈다? 4팩토리얼로 나눕니다. 네. 실수하면 이런 것도 실제로 틀리는 거예요. 침착하게 생각해야죠. 3번이 맞죠? 네. 컨비네이션의 독창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하고요. 4번은 뭘까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경우의 수 구해서 더하기 2하면 같은지 틀린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요. 이미 답은 나왔지요. 네. 동그라미 5번도 이게 뭔 해치거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8 곱하기 7, 8P7이면 뭐죠? 8, 7, 6, 5, 4, 3, 2, 1이죠. 그죠? 네. 1은 빼야 되겠네. 그지? 네. 그럼 1만 곱하나만 하잖아요. 네. 근데 2팩토리얼을 왜 나눴을까요? 그죠? 나누려면 굳이 만약 쓴다면 몇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1팩토리얼. 1팩토리얼로 나눠야죠. 나눌 거면. 갖다 버려 이런 얘기고요. 521번은 아까 퍼뮤테이션 양변에 있었던 문제로 대처합니다. 근데 앞에는 빈출이 없었는데 이번엔 빈출이다. 이것도 뭐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네. 관계식 나오면은요. P 단독으로 안 나와요. PC가 같이 나오죠. 522번 10CR-2와 10CER-3 같대죠. 그죠? 네. 내가 이거 항상 얘기할 때 조심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R-2하고 R-2하고 거기 2R-1이니? 2R-3이요. 마이너스 3이니? 얘네 둘이 같다. 그지? 네. 또는 걔네 둘 더해서 얼마? 10. 그러면 선생님은 이 문제 풀 때 뭐 조심하라고 그러죠 항상? 이거 빼먹는 학생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죠? 네. 여기에 정신 팔려서.
그러니까 맨날 요거 까먹고 아 왜 그러지? 그래서 이거 정신 팔려서 오히려 이걸 빼먹는 사람 많습니다. 네. 시험 끝나면 땀을 치고 후회를 해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왜 자꾸 조심하라고 선생님이 그러지? 몰라. 그것도 내가 자꾸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건지도 몰라. 그냥 사실 선생님 경험으로 이거 빼먹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시 3이 10시 7과 같다의 이전에 10시 3과 같은 거는 10시 3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523번 가볼게요. 523번 가볼게요. 지금 시계 있는 사람 몇시죠? 33분. 그죠? 저 시계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5분 차이 나는데요. 지금 10분보다 차이가 더 나요. 3분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수업 집중하느라고 시간 못 챙기면 여러분들 중간중간 챙기셔야 돼요. 네. 선생님 이미 끝났는데요? 세상이 망한 것 같은 억울한 표정을 지어. 그러지 마시고요. 523번 갑니다. 네. x의 원소 1, 2, 3, 4, 5, 6, 7, 8, 9의 부분집합 중 홀수가 3개가 들어가야 되고 부분집합 중에서 네. 적어도 2개의 짝수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문제 분석 다시. 부분집합이면 네. 이거 총 몇 개예요? 2의 9죠. 그럼 나 뭐 하나 물어볼게요. 2의 9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다. 맞습니까? 이거 문제 체크해놓으세요. 이거 문제 좋네요. 다시 물어볼게요. 부분집합 중인데 적어도 나오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2의 9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냐고.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지 않나요? 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나한테 질문을 다시 던지는겨? 아니에요. 아닙니까? 문제 설정을 보면 홀수 3개와 적어도 2개의 짝수가 들어가야 된대. 네. 홀수 3개는 확정이에요. 네. 그리고 짝수는 적어도 몇 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짝수가 몽땅 몇 개입니까? 4개요. 그러면 짝수가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짝수가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짝수가 4개가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집합의 2의 몇 제곱이다라는 공식을 쓰려면 그리고 그 공식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문제는 짝수가 2개, 3개, 4개일 때마다 2의 거듭제곱이 다 다르죠. 들어가는 원소 개수가 다르지 않냐는 얘기야. 네. 맞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막무가내 2의 9제곱계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일단은 짝수는 됐고 홀수 3개는 확정이잖아. 네. 홀수 모두 몇 개인데? 5개. 그러면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게 홀수 몇 개 선정하는 개수. 3개 선정. 그리고 그 각각마다 짝수 몇 개 선택? 2개 선택. 그지? 가만히 보니까 부분집합 개수면 2의 몇 제곱계 이런 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홀수 3개, 짝수 2개 인 부분집합의 경우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고 말을 하는 거에 너무 신경을 뺏겨버리면 그거 그냥 끝까지 갖다 버리고 이것만 생각해보자고. 여기가 왜 5예요? 여기가 왜 4예요? 거기 1, 2, 3, 4, 5, 6, 7, 8, 9로 나왔기 때문에 5, 4가 돼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어쨌든 1부터 9까지 숫자 내부에서 고른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2의 몇 제곱이다를 얽매일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홀수 3개요? 짝수 2개를 고른 경우의 수가 되고 그렇게 골라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그냥 경우의 수 문제가 된 거고 거기 바깥에다 중괄호 씌워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되겠죠.
왜 괄호를 쳐요? 또는인데 이렇게 하려고. 뭐 어떻게 풀든 본인 마음이에요. 분배하면 이거 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 돼요. 그래서 이거죠.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죠. 2의 몇 제곱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왠지 적어도라는 게 나왔을 때, 적어도라는 게 나왔을 적에 우리가 맨날 하던 짓을 안 하면 허전하잖아요. 그죠? 정현빈이 집에 가는데 PC방이 지나치고 있는데 그냥 간다. 이건 뭔가가 되게 허전한 거야. 그치? 정현빈이 집에 가는데 농구 골대가 있는데 그냥 지나간다.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농구를 하게 됐는데 웃두리를 홀딱 뻗지 않고 하면은 그것 또한 허전한 거예요. 하던 짓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독감이 걸리든 말든 시골로 그지? 완전 환자 같은 걸 이러고 왔었다니까. 참 무식하면 좀 죄도.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제 공부가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을 보아하니까 이거의 올 케바케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게 답이야. 네. 이거의 올 케바케면 추가적으로 누가 들어가면 돼요? 4시형 플러스 4실이 들어가면 이게 올 케바케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거 다 계산한 거에서 요거 계산한 걸 빼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던 속 시원한 그 짓이 되겠지. 근데 이걸 다 구한다고? 이게 간단해야 이게 쉬운 거잖아. 그죠? 네. 이걸 뭔 수로 다 구해? 이건 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렇게를 구하는 거나 또 이렇게를 구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뭐 그런 거랍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확통 선택하는 사람은요. 사시형서부터 사시사까지 싹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2의 4제곱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실컷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사람은 이것만 더한 게 2의 4제곱이야. 그러면 이거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이거 해야 돼. 거기 가서도 이것만 계산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 집합만 그게 아니라 경우의 수라는 것도 분류나 이론 설명할 때 집합을 많이 들이대거든요. 여기에 어떤 문제에서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갖다 구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구해서 전체 개수에서 계산하는 게 빠를 것 같아.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만나는 적어도라는 문제를 갖다가 확률과 통계를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걸 여사건의 경우의 수다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오해하기 없기. 내가 여기다 집합 하나 더 만들면 얘네들도 서로 여집합에 어느 정도가 성립이 되죠? 네. 서로 소지만 그지? 네. 근데 여사건의 경우는 그딴 거 말고 문제 전체가 이분법으로 분리가 될 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또는 이거. 응? 네. 그리고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거는 전체 경우에서 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편리할 때 이걸 구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게 훨씬 쉬울 때 이걸 이용을 하는 거지. 적어도라는 말만 나오면은 미친 사람 뭐냐고 쓰지 못해서 환장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인가라는 걸 의심을 해보는 건 좋은 자세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죠.
적어도 뭐뭐다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빨리 뭐부터 해봐야 돼요? 이거부터 해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부터 했는데 거꾸로 푸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그러면 6건의 경우의 수를 푸는 거고요. 거꾸로 했는데도 뭐 별로 얻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내지는 거꾸로 풀면 이거 계산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6건의 경우의 수를 쓰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네. 그죠? 네. 이게 진짜 6건의 경우의 수예요. 물론 이 중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아니할 사람도 있습니까? 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안 하게 될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손든 사람들은 다 기하 벡터하고 미적분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축하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뭐 말 나온 김에 얘기하지만요. 기백은 안 어려워요. 물론 그렇다고 앉아서 공짜로 점수를 얻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당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고1의 입장에서 중3으로 돌아갔을 때 시험 대비를 한다. 지금의 마인드로 하면 그때 시험은 다 맞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인드로 하면 정말 다 맞습니다. 문제집 한 것만 정확하게 풀면. 에이 또 설마 기백까지 그렇게 내려고 기백 어렵게 하면 진짜 어려워요. 도형은 대책 없어요. 뭐 다 쳐나가는 거예요. 학교 평균 한 10점 20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미적분은요 그래프들 좋아해요.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그런 거 좋아합니까? 어차피 좋아하든 싫어하든 2학년 때 수 1, 수 2 선생님이 수 2 먼저 진도 일단 좀 나간다 그랬습니다. 2월달까지. 네. 그때 배워보면 미분적분 하게 돼요. 아 그게 미적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수 2의 미적분이 있는데 그건 지금 언급한 미적분은 수 2 안의 일부 분이거든요. 네. 근데 과목이 이름이 미적분이면 거긴 정말 다 뭐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미적분에다가 뭐 하나 더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대학교 갔을 때 이과에서 쓰이게 될 공식들을 배우는 거예요. 네. 공식만 신나게 외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미적분에서 버텨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